민서는 김장철이 다가오자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시댁과 친정에서 동시에 김장 날짜를 잡으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난감함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평소에도 양쪽 집안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늘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죠. 그런 민서에게 두 집의 일정 충돌은 또 한 번의 큰 시험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시어머니는 단정한 말투로 김장은 이번 토요일에 하자고 통보하듯 말했습니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그날은 친정에서도 김장을 한다고 해서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약간의 못마땅함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죠. 그래도 며느리는 시댁일이 우선이지 않겠니? 이 말은 민서의 마음에 작은 돌처럼 남았습니다. 통화를 마친 뒤 민서는 소파에 잠시 기대앉아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그녀는 어떻게든 두 집 모두를 만족시키고 싶었지만 현실은 늘 그 반대였죠. 그때 친정 엄마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민서야, 우리도 토요일에 김장할 거야. 너 없으면 힘들다. 민서는 답장을 보내기 전에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양가 모두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고 말하지만 결국 누구의 마음도 온전히 만족시키지 못하는 느낌의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저녁이 되자 남편 준호가 퇴근해 돌아왔어요. 민서의 표정이 어둡다는 걸 눈치챈 그는 다가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오늘 힘들었어? 민서는 조용히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준호는 상황을 듣고도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죠. 그냥 가까운 데 먼저 가면 되지. 부모님들은 다 그렇게 말하셔. 그의 말은 민서에게 힘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외로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준호는 갈등을 조율해 줄 사람이라 믿었지만 그는 늘 한 발 뒤에서 관망하는 타입이었어요. 민서는 서운함을 억누르며 대화를 끝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민서의 머릿속은 어지러웠어요. 양가 모두 같은 날 김장을 하겠다고 고집한다면 결국 누군가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녀는 어느 쪽도 선택하고 싶지 않았어요. 선택은 곧 누군가를 실망시키는 일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녀의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민서는 방안을 천천히 거닐며 생각을 정리하려 했지만 갈등은 풀리지 않았어요. 결국 그녀는 두 집 모두를 찾아가 직접 이야기해 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루 종일 쌓였던 걱정이 가볍진 않았지만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면 마주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죠. 하지만 이 선택이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김장 전쟁의 시작이 될 줄은 민서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김장 날짜를 조율하기 위해 시댁과 친정을 직접 찾아가겠다고 결심한 민서는 마음을 다잡고 아침 일찍 준비를 했어요. 그녀는 가능한 한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두 집 모두에게 예의를 갖추고 싶었고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으려 했죠.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더 무겁고 느렸습니다. 먼저 찾은 곳은 시댁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민서를 반갑게 맞이했지만 표정 속에는 은근한 기대와 압박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민서는 차분하게 김장 날짜가 겹친 상황을 설명하려 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단호하게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우리 집이 먼저 정했으니 변함없다. 그 말 속에는 며느리라면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민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작은 불편함이 쌓여갔습니다. 시댁을 나온 민서는 곧바로 친정으로 향했어요. 친정엄마는 딸의 얼굴만 봐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눈치챘습니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시댁의 입장을 전달했어요. 친정엄마는 크게 한숨을 내쉬며 말없이 부엌을 정리했죠. 그녀는 민서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자신의 집안도 김장을 준비해온 시간이 있었기에 쉽게 날짜를 바꿀 수 없었습니다. 결국 친정도 이미 준비가 끝났으니 그대로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민서는 양쪽 모두 굴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양가가 서로 협력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양쪽의 사랑을 받기 위해 노력해온 세월이 있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그 사랑이 오히려 그녀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양가 어른들은 결국 예상치 못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집 모두 날짜를 바꾸기 어렵다면 차라리 한 장소에서 함께 김장을 하자는 의견이 나온 거죠. 이 결정은 누군가의 양보가 아니라 서로의 고집이 만들어낸 타협처럼 보였어요. 양쪽 모두 상대에게 뒤처지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민서에게 책임을 돌리고 싶지 않다는 말은 하지만 실상은 서로를 견제하려는 마음이 숨겨져 있었죠. 민서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한편으로는 두 집이 함께한다는 결정이 편할 수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 큰 갈등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한 장소에서 두 집이 함께 김장을 한다는 선택은 누가 보아도 평화로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민서는 주방에서 손을 씻으며 자신도 모르게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다가올 그날이 겁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잘 넘어가기만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 이건 무조건 일이 커지겠구나.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되어 다가올 준비를 하고 있었죠. 김장 당일이 다가오자 양가의 분위기는 점점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시댁 마당에는 커다란 고무대야들과 절여진 배추가 줄지어 놓여 있었고 친정에서 가져온 재료들도 이어서 도착했어요. 두 집의 방식과 준비물은 겉보기엔 비슷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작은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런 차이는 곧 서로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 조용한 긴장감을 만들었죠. 민서는 양가가 부딪히지 않도록 양쪽을 오가며 재료를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친정 엄마와 시어머니가 서로 마주칠 때마다 표정을 살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깊게 보지 않으려는 듯 계속 바쁜 척하며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그 모습 속에는 조용한 견제와 불편함이 숨어 있었어요. 배추를 씻고 다듬는 과정에서 양념 레시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짜고 진한 양념을 고집했고 친정엄마는 담백하고 오래 담가도 깊은 맛이 나는 방식을 중시했어요. 두 방식은 어느 쪽이 더 옳다고 말할 수 없는 단순한 차이였지만 집안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처럼 서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두 사람의 의견 차이를 잠재우기 위해 조심스럽게 중간안을 제시했지만 어느 쪽에서도 뚜렷한 긍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재료 분량을 계산하는 과정에서도 갈등의 조짐이 보였어요. 시댁에서는 자신들이 더 많은 배추를 준비했다며 자연스럽게 주도권을 잡으려 했고 친정은 가져온 양이 적다고 무시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민서는 양쪽 사이를 뛰어다니며 서로의 불만을 줄이려 했지만 갈등의 그림자는 조금씩 짙어지고 있었어요. 남편 준호는 마당 한켠에서 재료를 나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여전히 깊게 개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충돌을 막으려는 민서의 고생을 보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하고 있었어요. 이 모습은 민서에게 더 큰 외로움을 심어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집의 작업은 나란히 진행됐지만 마음속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재료를 손질하는 손놀림은 바빴지만 공기 속엔
돌처럼 무거운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민서는 이런 분위기가 언제 터질지 몰라 계속 주변을 신경 썼습니다. 각자의 방식과 자존심이 얽히며 작은 차이가 큰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어요. 양념통 옆에서 친정엄마와 시어머니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배추를 버무리는 장면은 오늘의 김장이 단순한 음식 준비가 아니라 오래 쌓인 감정이 얽혀 있는 싸움의 시작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마당 한가운데서 순간적으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금은 조용했지만 곧 큰 파도가 밀려올 것 같은 느낌이 조금씩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김장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마당 전체가 분주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커다란 대야마다 빨간 양념이 채워지고 배추들이 그 위에 하나씩 올려졌어요. 겉보기에는 가족들이 함께 김장을 하는 평범한 풍경처럼 보였지만 공기 속에는 말하지 않은 감정들이 얇게 쌓여 있었죠. 민서는 양념을 옮기며 양가 어른들의 시선을 계속 느꼈습니다. 서로의 방식에 대한 마음속 판단이 조금씩 쌓이고 있었어요. 배추를 버무리던 중 친정엄마가 양념 분배가 균등하지 않다는 걸 눈치채고 민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구역에 양념이 적다고 느꼈고 시댁 쪽에서 의도적으로 더 많이 가져간 것 같다는 의심이 생겼어요. 그때 시어머니는 친정 쪽의 준비가 부족해 자신들이 더 챙긴 것뿐이라는 듯한 행동을 보였죠. 양쪽의 작은 불만들이 마치 장작처럼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상황을 부드럽게 넘기기 위해 양념을 더 가져오려 했지만 이미 양가의 표정에서는 서운함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때 문제는 예상치 못하게 찾아왔습니다. 민서가 양념통을 옮기던 중 발끝이 헛디뎠고 양념이 담긴 대야가 크게 흔들렸어요. 일부 양념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주변에 붉은 자국이 번졌습니다. 순간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어요. 친정엄마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민서를 바라봤고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 뒤에 곧바로 실망과 불쾌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시누이가 민서를 보며 몸을 살짝 뒤로 젖히며 말없는 비난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눈빛에는 또 실수했네라는 뜻이 명확하게 담겨 있었죠. 이 작은 사고는 양가의 불편한 마음속 갈등을 한순간에 끌어올렸습니다. 친정 쪽에서는 시댁이 민서에게 책임을 돌릴까 걱정했고 시댁은 친정 측이 민서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속내를 숨기지 않았어요. 민서는 급히 바닥을 닦으려 했지만 양쪽의 묵직한 시선이 그녀의 손을 더욱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남편 준호는 뒤늦게 다가와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황한 듯 걸레를 집어들었지만 어느 쪽에도 말을 붙이지 못하고 주변만 서성거렸어요. 민서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지지해줬으면 했지만 준호는 늘 그렇듯 갈등을 피하려는 태도를 보였죠. 작은 양념 사고가 지나간 후에도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양가 모두 말은 없었지만 서로에 대한 불만은 더욱 짙게 쌓여갔죠. 배추를 버무리는 손길은 여전히 바빴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깊은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민서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점점 더 크게 자리 잡았어요. 오늘의 김장은 단순한 음식 준비가 아니라 앞으로 더 큰 폭발을 향해 가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녀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양념 사고가 지나간 뒤 마당은 다시 조용히 움직였지만 그 평온함은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양가의 표정 속엔 서로를 향한 감정이 얇게 갈라져 있었고
그 틈 사이로 불신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민서는 최대한 침착하게 배추를 버무리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싶었지만 이미 김장판의 공기는 이전과 전혀 다른 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작은 실수가 두 집 모두의 서운함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게 했죠. 그때 예상치 못한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신우이가 시어머니와 주고받았던 메시지 내용을 민서의 친정엄마가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신우이는 휴대폰을 잠시 내려놓았고 화면에는 민서에 대한 좋지 않은 내용이 그대로 떠 있었어요. 친정엄마는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서가 김장을 잘 못한다며 뒤에서 비난한 내용이었고 친정에 대한 험담도 함께 적혀 있었어요. 친정엄마는 눈길을 떼지 못한 채 깊은 상처를 느꼈습니다. 자신보다 딸을 향한 말들이 더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어요. 신우이는 급히 휴대폰을 치우며 모른 척했지만 이미 상황은 너무 늦었죠. 친정엄마의 조용한 표정은 그 어떤 말보다 무겁게 분위기를 짓눌렀습니다. 민서는 상황을 바로 눈치채지 못했지만 친정엄마의 얼굴과 굳은 손동작을 보며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마당은 이전보다 더 날카로운 긴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친정 쪽에서는 이 상황을 두고 속상함을 숨기기 힘들어 보였고 시댁은 갑작스러운 공기의 변화에 어색한 침묵을 유지하며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모두가 느끼는 감정은 더욱 짙어졌어요. 민서는 양쪽 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양념대야 옆에서 허리를 굽혀 배추를 버무리면서도 두 집의 표정을 계속 살폈어요. 하지만 시댁과 친정 모두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꾹 눌러 담고 있었죠.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듯 행동했지만 속에서는 서로를 향한 감정의 가시가 더 깊이 박히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는 친정엄마 근처로 다가오며 평범한 이야기로 분위기를 풀려고 했어요. 하지만 친정엄마는 말을 적게 하고 손놀림만 빠르게 움직이며 감정을 감추려 했습니다. 민서는 그 모습에서 더 큰 위기의 조짐을 감지했습니다. 남편 준호는 이런 흐름을 눈치조차 제대로 채지 못하고 여전히 재료를 나르며 마당 한켠을 오갔죠. 그의 무심함은 민서에게 또 하나의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작은 메시지 한 줄이 이렇게 큰 파문을 일으킬 거라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파문은 앞으로 더욱 크게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었어요. 김장판의 공기는 여전히 적막했지만 감정의 골은 이제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깊어져 있었고 민서는 점점 불안에 잠식되어 갔습니다. 그녀는 잠시 손을 멈추고 마당 전체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두들 김장에 몰두하는 척하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는 오래된 감정들이 하나씩 깨어나고 있었어요. 무언가 큰 일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민서의 가슴 깊은 곳에서 계속 커지고 있었습니다. 김장판의 공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양념을 바르던 손길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사람들의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울 정도로 긴장감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민서는 양쪽의 눈치를 보며 움직였고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불안이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양가 감정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부담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배추를 몇 포기 더 버무리던 민서는 체력이 떨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허리는 굳어갔어요. 하지만 그녀는 쉬지 않았습니다. 양가 모두가 자신을 바라보는 듯한 분위기 속에서 멈추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때 시댁 쪽에서 작은 실수가 일어났습니다. 양념 대야가 넘어지며 주변에 튀었고 시어머니가 흠칫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민서는 본능적으로 일어나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시댁의 시선이 먼저 그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또 민서가 문제를 만든 게 아니냐는 의심이 스치듯 지나가는 얼굴이었죠. 민서는 순간 서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믿음 부족은 오늘 하루뿐 아니라 결혼 후 줄곧 겪어온 감정이었어요. 그런 감정이 쌓이고 또 쌓여 오늘 터지려 하고 있었죠. 친정엄마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딸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당 한켠에서 상황을 보던 남편 준호도 자신의 아내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깊게 개입하지 못한 채 주변만 맴돌았습니다. 갈등을 피하려는 그의 태도는 민서에게 큰 상처로 다가왔어요. 민서는 마당 한가운데에서 양손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얼얼했고 가슴속은 숨이 막히는 듯 답답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계속해서 배추를 버무리는 척했지만 사실 모두가 민서를 훔쳐보고 있었죠. 그녀는 자신의 존재가 두 집 모두에게 문제의 원인처럼 느껴지는 순간 깊은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그때 친정엄마가 다가와 민서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은 민서의 마음을 단단히 쥐어주려는 위로였어요. 하지만 민서의 감정은 이미 한계점을 넘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민서는 숨을 고르고 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깐만 쉬어야 할 것 같아요. 그녀는 마당에서 벗어나 집 안에 들어가 작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벽에 기댄 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어요.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지만 울음을 꾹 참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해보려 했지만 마음의 균형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죠. 잠시 후 다시 마당으로 돌아온 민서는 양가의 시선이 자신을 향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속엔 걱정도 있었지만 의심과 피곤함이 더 많았죠. 그 순간 민서는 오랫동안 참고 버텨온 마음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더는 말없이 지나갈 수 없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오늘의 김장은 단순한 음식 준비가 아니라 자신이 그동안 삼켜온 감정의 끝에 다다른 순간이었어요. 민서는 이제 곧 다가올 갈등의 정면 돌파를 피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있었습니다. 다시 김장판으로 돌아온 민서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잡고 양념을 손에 묻혔습니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끝없이 불안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손끝에 닿는 배추의 감촉조차 제대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그녀의 정신은 흐릿했습니다. 양가의 시선도 계속 그녀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느껴졌죠. 친정엄마는 민서를 걱정스럽게 바라봤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바쁜 척하면서도 민서의 행동을 은근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 미묘한 기류는 민서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던 중 민서의 휴대폰이 작은 진동을 내며 손바닥을 간지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손을 털고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화면에 뜬 메시지를 보는 순간 민서의 심장이 크게 멎는 듯 했어요. 메시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주고받은 대화였고 그 내용은 그녀를 깊게 찌르는 말투로 가득했어요. 김장을 제대로 못한다는 비난뿐 아니라 민서의 친정에 대한 조롱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그 문장은 민서가 지금까지 억누르며 참고 버텨온 감정을 한순간에 터뜨리는 도화선처럼 다가왔습니다. 민서는 잠시 멈춰 그 메시지를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숨은 서서히 가빠졌어요. 주변에서는 배추 버무리는 소리가 여전히 들렸지만 그녀에게는 멀리서 웅웅 울리는 소리처럼 흐릿하게 들렸습니다. 친정엄마는 민서의 굳은 표정을 보고 서둘러 다가왔습니다.
민서의 눈에 담긴 충격과 슬픔을 보자 친정 엄마의 표정에도 걱정이 깊게 드리워졌어요. 민서는 휴대폰 화면을 엄마에게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그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시댁 사람들은 여전히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평소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서의 몸짓은 점점 굳어지고 손놀림은 더 이상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민서 쪽을 힐끔 보며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먼저 나서지는 않았어요. 그 무심한 태도는 오히려 민서의 속을 더욱 무너뜨렸습니다. 잠시 후 민서는 배추를 내려놓고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마당 곳곳에 쌓여있는 배추 더미, 김치 양념,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족들 평소라면 따뜻한 광경일 텐데 지금은 그녀에게 너무 차갑고 멀리 느껴졌어요. 그녀는 다시 휴대폰 화면을 쳐다보았고 그 안의 글자들은 마치 가시처럼 그녀의 마음에 꽂혀 있었습니다. 민서의 눈가가 서서히 붉어지고 있었지만 울음을 참기 위해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에서 조용히 무언가가 부서져 내리는 소리를 느꼈어요. 두 집을 모두 위해 애써온 시간들, 참고 견디며 웃어 넘기려 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윽고 민서는 천천히 허리를 펴고 마당 중앙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나아갈 길이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을 거라는 걸 직감하고 있었어요. 이제 누군가를 위해 참아온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결심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민서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명한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손끝에 남아있던 양념 냄새가 유난히 짙게 느껴졌고 양가의 시선이 자신에게 모이고 있다는 것도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서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며 그동안 참고 넘어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을 억누르려 했어요. 친정엄마는 불안한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민서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신우이 역시 긴장된 눈빛을 감추지 못한 채 손을 잠시 멈추었죠. 남편 준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리며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민서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저 올해 김장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 말은 마당 전체를 멈춰 세웠습니다. 모두가 손에 들고 있던 배추와 도구를 내려놓으며 민서에게 시선을 고정했어요. 민서는 흔들리지 않으려 노력하면서 이어 말했습니다. 두 집 모두 소중하지만 저는 오늘 정말 힘들어요. 누구도 탓할 마음은 없지만 지금 제 마음이 이 이상 버티기 어렵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민서를 바라보았어요.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소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며느리의 모습이 이날만큼은 전혀 달라 보였기 때문이었죠. 친정엄마는 딸을 지지하는 마음을 담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늘 딸이 상처받지 않길 바랐지만 오늘만큼은 민서가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낸 것이 너무나 기특하고 또 안쓰러웠어요. 남편 준호는 다급히 다가와 민서 앞에 섰습니다. 잠깐만, 민서야 무슨 일이야? 갑자기 그러면. 그러나 민서는 남편의 말을 잘랐습니다. 괜찮아. 그냥 오늘만큼은 나를 먼저 지키고 싶어요. 그 말에 준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아내가 얼마나 오래 참아왔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무심하게 그녀를 혼자 버티게 했는지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어요. 마당에는 묵직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배추 냄새와 양념 향이 뒤섞인 가운데
가족들은 각자 복잡한 표정을 지으며 상황을 받아들였어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꽉 깨물며 민서를 바라봤고 신우이는 불편함을 감추지 못한 채 눈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더 이상 민서를 붙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민서의 결심은 그만큼 단단했고 그 분위기는 양가 모두가 느꼈기 때문이에요. 잠시 후 작업은 자연스럽게 멈추었고 양가 사람들은 묵묵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고 언성조차 높이지 않았습니다. 갈등이 절정에 치달았던 하루였지만 민서의 조용한 선언은 전쟁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는 듯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민서는 마당에서 잠시 벗어나 담장 너머로 보이는 겨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차갑지만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며 마음 한켠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선택했다는 사실에 작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오늘 하루로 양가의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민서는 더 이상 혼자 참고 숨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마당에는 아직 버무리지 못한 배추와 양념 그릇들이 남아 있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조금씩 조용해진 감정 속에서 자신들의 역할과 태도를 되돌아보고 있었어요. 이날의 김장은 끝내 완성되지 않았지만 민서의 마음 속에서는 오래 묵은 감정의 무게가 조금씩 풀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서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끝났지만 나는 이제 달라질 거야. 그리고 그렇게 조용한 겨울바람 속에서 김장판의 긴 하루가 마무리되었습니다.